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훈 멘토입니다. 예, 오늘 어버이날이었죠. 네. 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혹시 정지훈 멘토님 아세요? 예, 맞습니다. 바로 다 많고 바로 1위가 이 돈이라고 하는데요. 카네이션을 좀 곁들인 이런 현금,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니까 이런 걸 선물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훈 멘토님 부모님께 뭐 해드리셨습니까? 예,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제가 아무것도 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전화 한 통도 못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방송 때문에요? 예,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한번 넣어야 되지 역시 않을까. 사명감이 강하십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건. 예. 예,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일단 이 막상막하 투맨쇼를 시청하시는 분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일단 직접 제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는 못해도요. 늘 높은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리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것도 못 해드렸는데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예. 자, 이런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증시 뉴스 보고 오셨는데요. 가장 좀 두드러진 큰 뉴스가 바로 삼성 SDS를 연내 상장 추진한다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사 이후에 증시가 급격하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 뭐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좀 정지훈 멘토님과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뭐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을 했는데 오전장까지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죠? 네, 일단 뭐 오늘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1950선을 안착을 시켜놓고 갔습니다. 오늘 이벤트가 있었죠. 옵션 만기일이 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지수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아마도 이 막상막하 투맨쇼를 통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0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안착을 시켜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1차적으로는 1960포인트요. 추가적인 2차 조정을 받는다라면 1930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일단 만기를 무사히 넘겼는데 저점 권역은 1934포인트대로 마무리가 좀 졌었습니다.
약간 추세의 라인대를 좀 그어보게 된다라면, 저점권역에서의 저점 자리대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하단권역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저항 자리대도 지금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가 이 자리대에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1970포인트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마디에 대한 목표치까지 일단 빠져 내려왔습니다. 기본적으로 N자형의 목표치 도달해주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에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추가적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 3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의 전환이 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시장 상승하려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줘야 되겠죠. 6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2천억대 매도가 좀 나와줬는데 내일부터는 아마 이제 서서히 매수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망성, 희망을 좀 갖고 있어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답변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상승 가닥 속에 있다라고 아직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물, 즉 옵션이라든가 이런 옵션 만기를 기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대한민국 증시가 아직은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그 점을 좀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환율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을 핑계는 대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증시가 이 옵션, 레버리지가 큰 옵션에 의해서 많이 밀렸다가 반등을 주고 이런 모습들은 증시, 즉 외국계 한머니 자금들이 아직도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파생 상품으로 현물을 조정하는 그런 이상한 장세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에서 차라리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을 하든가 아니면 환율에 대해서만이라도 적극적 방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외국계 한머니 자금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시장은 추세 상승 쪽에 가닥을 잡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지금부터는 굳건한 마음들을 가지고 진짜 좋은 종목은 꽉 쥐고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예, 첫 번째 종목 삼성물산입니다. 오늘 삼성 SDS의 상장 추진 소식 때문이죠. 그래서 벌써 삼성물산이 들썩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만 마감 때까지도 4% 이상 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자, 삼성물산 오늘의 상승이 단지 삼성 SDS의 어떤 상장 추진 소식 때문일까요? 자, 정전 멘토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삼성물산이 금일 장중에 10% 거의 8%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었습니다. 종가 기준은 4.6% 정도 상승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하면서도 가장 예민하고 좀 민감하게 조심스럽게 좀 상담하는 부분들이 삼성그룹주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 SDS가 연내 상장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상승을 했었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준지주회사 격입니다.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 이 지분에 대한 차익 부분들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메리트로 좀 다가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삼성물산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논하기엔 다소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기관 쪽 같은 경우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가격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69,000원을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확인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지만 일단 확인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어울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성 SDS 지금 장외 거래 시장에서 주가가 50% 정도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너무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시장의 해석들이 있으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 쪽으로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지배구조 개편 속에서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 바로 삼성물산으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배구조가 개편이 된다면 역시 삼성물산 역시 주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 지금 사도 늦지는 않을까요? 지금 사는 것보다도 일단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에 대한 매도 물량은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일단 연내 상장을 하겠다라는 발표는 했지만 이게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 섹터별로 좀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물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셨을 겁니다. 삼성물산은 계속해서 어떤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종목군이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이 저평가, 계속해서 어떤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의 어떤 개편 부분도 분명히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삼성 SDS가 상장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일 상장이라는 것이 아니고 모레 상장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직 차후 절차가 있죠. 그 절차를 거쳐서 상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참고해 보신다면 이 상장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SKCNC입니다. 역시 삼성 SDS 상장 추진 소식과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종목인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정재훈 멘토님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SKCNC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 보이다가 오늘 급등이 또 나왔어요. 5% 이상 되는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뭐 물론 SI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 SDS가, 그럼 상장이 되면, 이 SKCNC도 역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호재가, 단순 그걸로 5%가 뛰었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 뭐 SKCNC 같은 경우도 뭐 삼성 SDS와 비슷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다양한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뭐 중고차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실적이 좀 상당히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대부분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이 SKCN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좀 보이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또 한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새로 이제 진출했었죠. 중고차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밝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삼성 SDI, SDS 이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CNC 같은 이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이 대형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찾아보시게 된다라면 견조하게 상승을 해주는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을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취하는 게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SKCNC는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군입니다. 대형주 단기 매매에 접근을 해보자는 어떤 의미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SKCNC가 지금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안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성을 제가 강조를 드렸죠. 자회사 인포색의 어떤 부분들 그런 것까지 얘기를 다 드렸었는데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SK CNC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보안 빅데이터 시장 그 성장성을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이고 그렇다면 일단은 전 고점대 영역인 16만 6천 원대 부분까지 계속 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터치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면 그때 2주 전에 얘기를 듣고 보유하신 분이라면 16만 6천 원대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SK CNC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섹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이솔루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프로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그 오이솔루션. 자,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급등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금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IR을 좀 개최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기업 IR을 좀 하는데요. 실적 발표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홍보의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오이솔루션 같은 기업을 보게 되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어떠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는 부분들 아마도 코멘트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제가 얘기한들 뭐 알겠습니까? 아마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병군 멘토께서 상당히 좀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잘한다기보다는 이 오이솔루션을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광 트랜시버 그리고 스마트 트랜시버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그죠? 이 바로 이것이 미국 통신망을 재구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 부품이 될 것이고 이 미국 통신망 재구축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그다음에 시스코 회장과의 회동이 있었죠. 그들 간에 회동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오이솔루션도 그 컨소시엄에 합류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서 제대로 된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그 기대감이 슬슬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IR도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그 점 제가 가능하면 거기에 취재를 좀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이솔루션 지금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분명한 것은 실적 기대감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이솔루션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결과적으로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라고 말씀드리겠고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들었다 놨던 특징 종목군들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5월 8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4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어제 신규 편입해주신 인터엠 종목이 오늘 2,530원에 편입 성공하면서 현재 2.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를 전일장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장 17,000원에 매도 확정 처리가 됐고요. 이건창호는 4,105원에 매도 의견을 주셨지만 매도가 미도달로 매도 실패됐습니다. 또한 삼화 네트워크스 목표가와 손절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기존 3,000원을 3,200원으로, 손절가 기존 2,250원을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존 비존 종목을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조민규 멘토가 리노스 종목 손절가를 기존 2,700원에서 3,12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대림 비엔코 종목을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3,600원, 목표가 4,200원, 손절가 3,300원으로 매매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2위는 오세기멘토의 쌍용 머트리얼이 19.8%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조민규 멘토의 리노스가 18.6%로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4위는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18.85%를 기록하고 있고요. 5위는 김용주 멘토의 동국 SNC가 17.4%로 전일 대비 2계단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스가 오늘장 86%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93.2%를 기록하며 당당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조민규 멘토가 27.3%로 2위를, 예병구 멘토가 15.9%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은 팀인 또 정재훈 멘토가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네요. 정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이 꽉 깨물려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 정재훈 멘토를 확 끌어내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종목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AS부터 간략하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텍인데요. 익절가죠. 14,800원에 익절가가 아직 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들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신기계 역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바로 전일 편입 시도했던, 전일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편입이 되었던 인터엠이, 장막판에 좀 좋은 모습들 장중에는 조금 더 급하게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사조시푸드가 지금 좋지는 못한데요. 사조시푸드는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횟감용 참치에 대한 성장성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전일 어떤 종목을 들고 나왔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기억해 보시죠. 자, 예, 바로 제가 어제 출연은 안 했습니다만 인터엠의 편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터엠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오늘 계속 자료를 찾고 좀 여러분들께 좀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자료가 나오질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인터엠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켈이라는 회사 기억하실 거예요. 음량 전문기기 회사. 그죠? 기억하실 텐데 이 인켈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입니다. PA 즉 전관방송 이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분리된 회사입니다. 그게 인터엠인데요. 이 인터엠은 지금 현재 전관방송 시장 점유율 국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60%나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이 전관방송 쪽하고 바로 그 다음에 프로방송 쪽이 있어요. 프로 음향기기 쪽이 있는데 이 전관 음향기기 쪽이 인터엠이 강하고요. 거의 프로 음향기기 쪽은 여러분들 뭐 방송 장비라든가 이런 모든 음향기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수입산이 대부분입니다. 그 수입산 속에서 국내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는 유일한 음향기기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또 영상기기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음향 영상기기에 대한 매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번 달 20일부터죠. 20일부터 코엑스에서 방송 음향
조명기기 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들고 나왔고, 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냥 방송 시설이라든가, 지금 저희도 방송 시설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음량기기 쪽은 수입산이 대다수입니다. 그 수입산이 판치고 있는 속에서 이 국내산 좋은 소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바로 인트엠이라는 회사고, 지금 정관방송은 어떤 쪽인가 하면 바로 학교 관공서라든가 이런 정관방송 쪽이에요. 그쪽의 음량기기 쪽은 거의 이 PA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트엠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서 일단은 이 인도 열차 제작업체죠. BML에 CCTV 공급이 되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 CCTV, 즉 영상 쪽에서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수출 쪽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제대로 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조승구 인트엠 대표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그 인켈의 이제 아들이, 인켈의 그 회장님의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인트엠을 지금 PA 시장을 시장 점유율 6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트엠은 생소해요. 저도 굉장히 생소합니다만은 음량기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 자체도 인트엠을, 자, 여기 지금 로고가 살짝 끝에 보이는데요. 요 인트엠이란 로고 살짝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저도 로고 자체는 눈에 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트엠이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음량 전문 영상 쪽으로 굉장히 지금 매출을 늘려가고 있고, 지금 850억 정도 올해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서 2배 이상, 2배 가까이 되는 매출 규모를 가지고 간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굉장히 긴, 즉 약 한 1년여간 가까이 1년 전에 바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그 이후에 조정과 함께 긴 횡보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긴 횡보 구간 속에서는 제가 뚜렷이 나오는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박스권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박스권이 바로 2,500원대 부분과 박스권 상단이 2,500원이에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 2,150원대 부분입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일단은 2,150원 쪽에서,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박스권 하단을 지지를 해가면서 올라왔었죠. 그죠?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늘 밀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돌파의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3,000원대 최고점 부근대까지는 무난해 보이는 그런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급하게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전일 편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차트상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저평가된 부분은 월봉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2002년도부터 해서 성장은 계속 지속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성장의 폭이 굉장히 둔했다는 것입니다. 이 월봉이, 이게 월봉 자체가 좀 다른 종목이 돼 있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좀 넘기고요. 그래서 제가 매수 가격대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530원에서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530원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요, 전고점대 영역까지 보기보다는 예각기법에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목표가는 2,88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390원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역시 타이트합니다. 이 2,390원이
깨지게 되면 또다시 박스권 하단인 2,150원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50원대까지 쭉 기다리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매매 전략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인터엠을 소개시켜드리고, 인터엠 저도 생소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생소하셨을 거예요. 근데 인터엠은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였고, 이제 그 성장성의 속도에서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까지 진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바로 음향 이런 쪽으로 다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투자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인터엠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자, 정재훈입니다. 일단 히든카드를 좀 제시를 해드리기 전에 일단 종목 AS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시게 되면 삼화네트워크스가 8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 자리 숫자의 수익률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좀 상향했습니다. 3,200원대로 일단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고요. 익절가죠. 손절가를 익절가로 좀 잡았는데요. 약 2,600원 정도로 좀 상향을 해서 일단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수급이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바로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일단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두 종목을 매도 시도를 했는데, 이 종목이 나빠서 매도 사인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좀 생길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종목 교체 차원에서 손실이 없이 좀 매도를 일단 시도를 했는데, 한스바이오메드가 일단 매수가, 편입가에서 일단 매도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없이 일단 매도 처리가 좀 됐고요. 시간이 좀 다소 좀 소요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밍을 노렸다가 다시 재편입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창호가 있었죠. 이건창호도 마찬가지로 2.3%에 대해 손실권역을 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매수가인 4,105원 정도대에서 매도 이 시도를 좀 보이려고 했었는데, 그 자리 때까지 상승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보는 전략 좀 취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실폭이 좀 가장 큽니다. 차이나 하오란이 약 9% 가까이 손실권역에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때 아마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 근거는요, 증설을 했죠. 증설을 했던 부분들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동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제가 차이나 하오란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리온쿠첸, 밥솥이죠. 중국 시장에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종이 사용량보다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일반 용지가 아니라 고급 용지 쪽으로 지금 증설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지금 당장 손실권역이긴 하겠지만 일단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입을 오늘 두 종목을 좀 할 겁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더존비전인데요. 일단 매수가는 12,300원 정도로 좀 편입을 예정을 할 겁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잡을 거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IT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장비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름대로 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포커스로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딩 컴퓨팅 이 부분들과 빅데이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더존비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차트를 만약에 좀 보시게 된다라면 아마도 저는 좀 외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한 폭의 상승을 해주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깊은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의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자리대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를 해봐도 될 만한 그 가격대인 241선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더존비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제가 또 출연을 하죠. 그때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히든카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화면으로 먼저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코스피입니다. 두 번째는요, 차별하고요. 세 번째는요, 실적 증가입니다. 참 궁금하시죠? 제가 이 거래소 종목군들 중에서는 크게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슬슬 한번 좋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두 번째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차별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차별화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섹터라고 해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선택되어져 있는 종목군들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이 지금 시장에 많이 돌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차별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실적 증가입니다. 실적이 증가를 하는 주식들은, 종목들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군들, 최근에 신저가 찍은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실적도 좋고요. 향후의 전망까지도 상당히 밝다라는 점, 이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편입을 해볼 만하다 라고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히든카드에 들고 놨습니다. 자, 제가 들고 나온 히든카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 히든카드는요, 세아 제강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대박플러스에서도 이 세아 제강을 한 번쯤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화면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된다라면 우선 첫 번째 비중 제일 큰 부분들이 탄소, 강관입니다. 강관. 이 발음이 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강관입니다. 57%를 좀 차지하고 있죠. 두 번째는 STS 관관이고요. 그 다음에 판재와 기타. 이렇게 지금 매출 비중이 좀 쌓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 관관 쪽입니다. 이 관관 쪽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탄소관관 쪽으로 매출이 좀 잡혀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관관업체별 생산 설비에 대한 비중을 보시게 된다면 기타가 67%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대형 철강사들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 이 세아제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 우선 왜 관관업체를 좀 봐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강에 대한 수출, 이 물량을 좀 살펴보게 되면 1분기 때 가장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관관 쪽입니다.
그런 이 관광 쪽에 가장 많은 그런 수출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로 많은 물량이 수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호황기를 다시 한번 누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이 관광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주가가 선방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관광의 생산량과 생산 능력에 대한 추이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생산 능력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급증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즉 가동률 같은 경우는 지금 50%를 조금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이거 가동률도 안 나오고 생산량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지표를, 이 그림을 왜 가지고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들은 생산에 대한 능력, 즉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부분들, 또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량만 증가가 되게 된다라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좀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 관광에 대해서 내수와 수출에 대한 비중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내수 쪽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대신에 수출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이유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수출을 하게 된다라면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을 보시게 되면 관광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들, 셰일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세아 제강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세아 제강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미국에서 이 경쟁 상대, 이 경쟁 업체들, 중국 기업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반덤핑 관세를 좀 부과를 받았습니다. 적게는 33%에서부터 크게는 101%의 높은 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 세아 제강만큼, 즉 국내 제강업체들은 이 관세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수출에 대한 증가는 크게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에너지용 관광에 대한 미국향 추출 추이를 보게 된다면 아마도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송유관도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정관 또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반덤핑 과세를 받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 그 속에서 세아 제강이 거기에 대한 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메꿔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2분기 때와 3분기 때 그 이후로도 충분하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그냥 이 회사에 대한 전망인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놓은 그런 부분들인데요. 영업이익이 2013년도를 바닥으로 해서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013년도를 바닥으로 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 포인트를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실적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보게 된다라면 세아제강 괜찮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요인들은 없을까라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최근에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은 유행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주식군들이나 아니면 실적이 증가가 되는 종목군들, 이건 바로 실적에 연계가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죠. 이거를 배제하고 다른 부분들은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 PBR 종목군들입니다. 지금 이 세아 제강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한 배가 되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 0.6배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0.6배 0.6배 정도 수준으로 아마도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1930대까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편입하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편입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가 되냐면, 실적이 일단 좋아질 것이고 기대감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제 매매 스타일상 낙폭과대에 대한 매매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높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빠져내려오는 주식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매물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뚫게 되면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아 제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히든카드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멀봉입니다. 권리락 무상증자 배당락 무상증자 상당히 좀 많이 했었죠. 무상증자도 있고 권리락 배당도 있고요. 근데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모습들을 이 2000년도 이전 때 보게 되면 주가가 얼마 안 냈습니다. 정말 몇천 원짜리였습니다. 2,000원대, 3,000원대 이 자리 때 주가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10만 원이 훌쩍 뛰어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죠. 즉 이때 당시에는 스몰캡 종목이었었습니다. 스몰캡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큰 주식이 됐다라는 거, 뭔가 느낌이 와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즉 중소형주 중장기 투자하자라고 계속 외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는 지금 고가가 5월 2일 날 형성됐던 부분들, 작년이었습니다. 12만 9,500원이 고점을 형성을 했었는데 캔들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 자리대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엔 저항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항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즉 매물 소화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이제 추가적인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고가가 고점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많이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던 부분들은 아마도 이러한 모멘텀을 미리 알고 선침해를 단행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놓은 다음에 지금 전고점, 이 전고점 자리 때 저항대를 한번 맞고 밀려 내렸습니다. 밀려 내려오고 나서 지지라인대를 형성을 했었죠. 가장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 속에서 지지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 다시 상승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라는 것. 즉, 이 다시 한번 저항대 자리대를 한번 돌파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시더라도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즉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승부를 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보다 조금 아래 가격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2천원 자리대에서부터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게 되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14만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죠. 손절가는 11만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이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 종목이죠.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투자를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재원의 히든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불안한 마음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전체적인 시장 흐름 속에서 저희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예사단은 이 의견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해안들을 찾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요. 편히 주무셨다가 내일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